안녕하세요. 조금만 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잘하고 계십니까, 진짜로? 녹화는 하고 있습니다. 녹화는 하고 있는데 다시 보기 어떻게 하는지 제가 확인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진 출판사 쪽에서도 아마 그렇게 해 주시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됐으니까. 코딩은 처음이라 파이썬 특강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1분 자 시작을 할 건데, 자 이번 강좌에서는 사실 어떤 딱 저희가 정해진 어떤 규칙이 지금 없습니다. 사실 머릿속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제가 지금 작성했던 그 영어 단어 맞추기까지 진도를 다 나가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좀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엄청난 AI가 엄청난 뉴스가 되고 매일 나오죠. 매일 나오고 발전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서, 일단 챗 GPT를 활용한 영어 단어 맞추기 게임을 업그레이드를 한번 싹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그렇죠. 생성 AI죠. 예,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기본적인 궁금하신 것들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 답변을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좀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 코드는 어쨌든 뭐 다들 제가 그 카페를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놀랐습니다. 예,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물론 열심히 하는 것만큼 결과가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기존 코드를 가지고 일단 먼저 뭐 실행 잠깐 해볼까요? 자, 요거를 제가 큰 화면에서 좀 보고 얘기를 하면, 실력은 하루아침에 쌓이지는 않은데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면서 재밌게 재밌는 거 찾아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공부를 하려고 이게 작정을 하고 하면은 괜히 조바심만 나고 뭔가 자꾸 비교하게 되죠. 다른 사람은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나만 못하는 것 같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재밌는 거고 내 중심적으로 그냥 세상을 바라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기존 코드 잠깐 실행을 해보면 뭐 다 해보셨겠죠? 동물원 영어 단어. 어쨌든 이 영어 단어는 저희가 이 코드에서 이 워드 딕트에서 정한, 저희 확대를 좀 해서 보면 아주 단순한 코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드 이런 지금 퀴즈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를 만드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정해 놓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단점이죠. 예. 사자, 뭐 라이언, 호랑이, 타이거 이런 식으로 정해 놓는데, 이 퀴즈 프로그램의 핵심은 사실 이 영어 단어를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자한테 제공하느냐. 그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예전에는 요런 퀴즈를 위해서 이제 보통 크롤링을 많이 썼죠. 크롤링을 해서 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이디어의 영역입니다. 사실 파이썬도 상관없고, 뭐 이걸 C 언어로 짜든 무슨 자바로 짜든, C 언어로 짜든 어쨌든 영어 단어 퀴즈의 로직은 다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런데 핵심적인 거는 이 영어 단어를 과연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자,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통 크롤링을 해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어디를 크롤링 할 것이냐. 자, 영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어떤 수준 있는 영어 단어를 쓰는 데들은 아무래도 뉴스 사이트나 이제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뭐 뉴스 사이트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뉴스 사이트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토크나이즈 한다고 해서 다 잘라냅니다. 단어를 다 쪼개서 뭐 거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어 단어의 뭐 빈도수를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고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은 AI 시대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합니다. 뭐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더 간편한 방법으로 제가 일단 구글에서 챗 GPT를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 자, 저는 일단은 이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단순하게 저희가 물어볼 수 있겠죠. 뭐 영어 단어 10개만 출력해줘. 물어보면 얘가 영어 단어를 출력해주죠. 그런데 영어 단어만 할 게 아니라 프롬프트를 아주 정확하게 써주는 게 좋겠죠. 영어 단어와 한글 뜻을 함께 10개만 출력해줘.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예, 지금 이게 현재의 버전이죠. 예, 크롤링 안 하고 이 챗 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단어를 내가 파이썬에서 가져와서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뭐 이 영어 단어의 수준을 높일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서는 영어 단어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줬는데 이 챗GPT, 저는 제가 이 챗GPT를 지금 포커스를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를 사용을 얼마나 잘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이썬보다 사실 이게 지금 더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가 아니라 뭐 대학생 수준의 영어 단어와 한글 뜻을, 그러면 달라지죠. 단어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애플, 사과, 캣 나오다가 갑자기 이런 애매모호한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얘는 정말 인간이 시키는 대로 아주 칼같이 결과를 출력을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 수준도 의과 대학생으로 바꾸면 단어의 성질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주는 건데, 그렇죠. 뭐 파이썬 코드를 알려줄 수도 있고 뭐 미국 동물원에 있는 동물 목록을 표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예, 사람의 아이디어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얘는 그렇게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드를, 프롬프트를 어떻게 짜는지를 잠깐 예제로 보여드리면, 지금 이거는 이제 대화형이죠. 사실은 제가 그냥 지금 즉 바로 생각나는 대로 지금 입력을 한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메모장에다가 일단 작성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글꼴을 조금만 키워서, 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제가 해서 보내면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죠. 예, 이런 식으로 원하는 형태로 출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프롬프트도 돈을 주고 거래를 합니다. 그런 시장도 있고. 예,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결과 형태나 어떤 그런 형태로 출력을 받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짜는지도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그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입맛에 맞게끔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사고 팔고 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데 이 챗 GPT는 굉장히 자세하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요런 기반이죠.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어 단어 퀴즈 게임을 만들려고 해.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대학생 정도 수준의 영어 단어 20개를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출력해줘 하고, 뭐 리스트로 이렇게 담아서 이제 얘가 어떤 설명을 또 구구절절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붙이지 말고 즉시 결과만 출력을 해주면 요거만 출력을 유도하는 거죠. 예, 정해진 법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입력을 해보고 어떤 결과를 주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냐면, 자,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작성을 해놓은 건데, 영어 단어에 국한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이렇게 단어를 랭이라는 어떤 의미의, 이건 제가 정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건데,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겠죠.
영어 단어 퀴즈 게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영어 단어 퀴즈는 어쩌고 저쩌고, 영어 단어는 뭐 대학생 수준의 단어를 출력해 주세요. 영어 단어는 뭐 30개, 뭐 너무 많죠? 10개. 그래서 이제 어떤 주의사항도 알려줍니다. 챗 GPT한테. 주의사항은 어떤 어나 더, 위드 뭐 이런 단어들은 공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빼고 최소 세 글자 이상,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공백이 포함되지 않는 어떤 이런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뜻이 나오는 단어는 포함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출력은 어떤 형태, 그래서 한국어 뜻과 영어 단어를 작성하고 파이썬의 딕셔너리 형태로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이 GPT는 파이썬 딕셔너리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은 즉시 결과만 출력을 해달라라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서 얘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주죠. 예,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텍스트 파일에 저장을 해놓고 코드에서 불러오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저희가 지금 얘기한 이 챗 GPT의 API라는 거는 보통 어플리케이션, 뭐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쓰는 말인데, 사실 지금 처음 파이썬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난해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그렇게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런 것도 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API가 뭐예요? 물어볼까요? 그러면 얘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죠. 예, 공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뭐 구글링 안 해도 얘가 다 알려주기 때문에, 얘가 알려준 걸 이해가 안 가는 단어가 나오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얘는 지치지 않고 24시간 항상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요즘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API는 어떤 서비스 업체에서 그 기능들을 자기네가 제공을 하는 어떤 통로의 역할을 씁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쓰는 API도 있고 무료로 쓸 수 있는 API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API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뭐 부동산 정보가 궁금하다. 그럼 그것도 뭐 대한민국에도 뭐 통계청 뭐 이런 국가지리원 이런 데서 제공하는 API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사용해서 뭐 파이썬을 쓰든 뭘 쓰든 그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 챗 GPT의 API를 사용을 할 건데, 자, 구글에서 챗 GPT API라고 검색을 하면 맨 위에 나오죠. 이거는 위스퍼인데 일단 들어가 보면 API 이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챗 GPT를 만들고 뭐 달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스타티드를 누르면 어떤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제 가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API는 이 챗GPT API는 돈을 냅니다. 근데 최초에 가입을 하시면 18달러 정도는 그냥 쓸 수 있게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니까 뭐 공부하는 목적으로 충분히 그 정도면은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뭐 크레이트 어카운트 하시고,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 오른쪽 위에 이 퍼스널 쪽에 보면 뷰 API 케이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 보시면 이거는 제가 지금 기존에 발행을 시킨 API 키고, 여기서 create new secret key를 하면 API 키를 생성이 되는데,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처음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D 드라이브에 파이썬의 새 폴더를 잉글리시 게임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폴더 선택을 하고, 자, 실내 일단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game.py라는 파일명으로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일단 API 키를 발급을 받을 때 create new secret key를 누르면 키 이름은 자기가 임의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자, create를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키가 발행이 되는데, 자, 이거는 한번 이렇게 알려주고 나서 다시 이 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웠다가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옆에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던을 하면 더 이상 이 키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름은 바꿀 수 있고 삭제는 할 수 있지만 키 값은 못 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복사한 키를 여기다가 오픈 AI 자, 키라는 변수에 이렇게 일단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오픈 AI를 사용하려면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저희가 이 오픈 AI 쪽 이 챗 GPT랑 통신하는 기능을 다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제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설치는 자, 터미널 새 터미널 하신 다음에 자, 명령 프롬프트 뭐 여기서 이 명령 프롬프트 띄워서 여기서 설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자, pip install openAI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설치가 됩니다. 예, 저는 설치를 지금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설치를 안 하신 분들은 설치하는 과정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어쨌든 출판사랑 얘기를 해서 동영상을 어쨌든 다시 보기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당장 다 따라오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일단 이렇게도 하는구나라고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라이브러리 설치가 끝났으면 가져와야겠죠. 자, 오픈 AI, 임포트 오픈 AI를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고 오픈 AI 키를 이렇게 변수에 저장을 해 놓고 오픈 AI 점 여기서 API 언더바 키 값에다가 오픈 AI 키 이 변수에 있는 값을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되도록이면 변수에 담아서 사용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여기에는 변수의 값 그리고 실제 코드 작성할 때 이런 키도 안 보이게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뭐 그럴 것까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아까 작성했던 프롬프트를 일단 여기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prompt.txt라는 파일에다가 자, 요거를 제가 조금 변형한 버전이 있는데 뭐 똑같습니다. 내용은 단지 요 영어 단어 그 다음에 어떤 수준 그리고 몇 개 요거를 다 변수 처리를 하려고 이런 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아까는 영어 단어 퀴즈 게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영어 단어 퀴즈는 영어의 뜻이 한글로 화면에 출력되지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꼭 영어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뭐 누구는 독일어도 할 수 있고 누구는 뭐 불어도 할 수 있고 누구는 일본어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그때그때 바꿔서 쓸 수 있게 프롬프트를 조금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이 텍스트 파일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저 텍스트 파일에 있는 내용을 불러와야겠죠. 예, 불러오는 거는 공부를 하셨으면 그 파일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죠. 오픈 함수를 써서 불러오면 됩니다. 그래서 자, 위드문을 써서 오픈 자 파일 경로는 자 prompt.txt죠. 그 다음에 얘를 R 모드로 읽어야겠죠. 읽기 그리고 한글이 들어가 있으니까 인코딩은 UTF-8로 하고 나서 asF 그 다음에 F의 내용을 전체 리드해서 prompt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리플레이스를 해야겠죠. 자 여기서 리플레이스는 자 이걸 볼까요? 랭. 자 랭을 리플레이스를 자 랭이라는 글자는 모두 어떤 값으로 바꾸는데 자 그거를 위에다가 변수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은 디폴트는 영어 그러면은 자 랭이란 글자는 랭이라는 변수에 있는 값으로 바꾸고 다시 프롬프트 변수에 저장을 해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몇 가지가 더 있었죠. 자 타겟 카운트 타겟 자 카운트인데 자, 이것도 다 변수 처리를 해서 자 타겟은 뭐 대학생 수준의 일상 회화 이렇게 정하고 자 카운트 개수도 한 10개만 할까요? 10개만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이 프롬프트는 이 지금 이렇게 괄호 쳐놓은 이 모든 문자열들이 다 치환이 돼서 프롬프트에 저장이 되겠죠. 그 치환은
이 랭은 0으로 바뀌고 타겟은 대학생 수준의 일상 회화로 바뀌고 카운트는 10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이런 거 확인해 보는 습관 좋습니다. 프롬프트 해서 자, 얘를 실행을 해 보면 자, 올려 보면 바뀌어 있죠? 영어 단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잘못했죠? 자, 타겟 요거는 자, 카운트 저장하고 다시 실행을 해 보면 자, 여기서 나는 오류는 replace 아규먼트가 must be str인데 int죠. 그래서 요거를 str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int 정수형으로 써놓고 이 replace는 무조건 문자열이 와야 되는데 정수형을 replace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네요. 자, 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영어 단어로 바뀌어 있고 여기 보면 대학생 수준의 일상 회화 수준의 단어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영어 단어는 10개 수만큼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챗 GPT한테 알려줘야겠죠? 그러면은 걔가 뭔가 값을 주겠죠? 그러면은 챗 GPT한테 알려줄 수 있는 애는 함수로 따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요 위에다 할까요? 자, 함수. 자, dfcat word from GPT-3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롬프트를 받아서 그 다음에 얘가 해줘야 되는데 자 요거 제가 잠깐 요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지금 제 VS 코드는 자동으로 코드를 얼추 뭔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돈을 내고 쓰는 거긴 하지만 이 GitHub 코파일럿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챗GPT가 오픈 AI라는 회사 거지만 오픈 AI에 돈을 댄 건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그 계약 조건이 오픈 AI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뭐 그런 권한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게 빙에다가 GPT를 붙였고 이 VS 코드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거죠. 여기에도 지금 이런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GitHub이라고 하는 거는 뭐 소스 코드를 다운 받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 세계 개발자들이 자기 코드를 공유하거나 뭐 버전 관리를 하거나 하는 목적으로 올려놓는 사이트인데 그걸 가지고 학습한 AI입니다. 그 서비스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자동 완성을 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항상 정확하지는 않는데 참고하기에는 좋죠. 근데 이것도 처음 코드를 작성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그렇게 드리진 않는데 알고 계시고 반드시 언젠가 한 번은 이런 것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픈 AI 이 API는 openai.chat completion이라는 함수로 자, 대화를 생성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하면 대화 생성이 되는데 여기에 규칙이 있습니다. 자, 모델을 뭘 쓸지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자, 모델은 저희는 GPT 3.5 다시 터보 버전을 쓸 겁니다. 지금 GPT-4는 아직 모든 사람이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훨씬 비쌉니다.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은 3.5 버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거는 뭐 파이썬 영역이 아니라 뭐 이 AI 쪽 챗 GPT가 지금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어떤 버전이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뭐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떤 모델의 채팅을 크리에이트 할지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메시지스라는 여기에 리스트 형태로 값을 넘겨주면 되는데 이 리스트 안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이 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롤이라는 키에다가 자 유저가 주는 값이고 내용은 컨텐트는 자 프롬프트 내용을 넣어주겠다. 이거는 API를 만든 애들이 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규칙을 그대로 지켜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건 이 프롬프트, 그러니까 유저가 전송하는 데이터 컨텐츠에는 프롬프트가 들어간다는 사실. 이렇게 해서 얘가 어떤 결과를 반환해 주겠죠. 그래서 그거를 자, completion이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고 자, 요거를 프린트 completion 그냥 출력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자, 얘는 지워주고 여기서 get word from GPT-3 함수에 프롬프트를 넘기면 얘가 이런 식으로 API가 동작을 할 테고 어떤 결과를 completion에 저장을 할 테고 그거를 출력하는 것까지 해보면
자, 요런 식으로 뭐가 많이 나왔죠. 자, 여기서 보면 초이스해서 이제 피니시 리즈는 뭐 스탑. 그러니까 더 이상 출력할 내용이 없다는 거고 메시지가 뭔가 이렇게 생긴 거 다 유니코드죠. UC로 되어 있으면 유니코드입니다. 어떤 한글로 뭔가 나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기타 이제 정보겠죠. 이 채팅에 대한 아이디나 뭐 모델을 뭘 썼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저희가 중요한 거는 어 요거죠. 메시지에 있는 컨텐츠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자 근데 보시면 초이시즈가 리스트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 컴플리션에서 점 초이시즈 0번째에 텍스트가 아니죠. 메시지죠. 메시지스가 아니라 메시지의 컨텐트 요거를 리턴해주는 함수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해보면 출력을 안 했죠. 자, 프린트를 찍어보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형태로 결과가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프롬프트를 아주 훌륭하게 수행해서 원하는 대로 뜻과 단어 형태로 리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이게 생긴 거는 자, 이거 조금 올려보면 이게 어디 갔죠? 생긴 거는 결국에 그 뭐라 그럴까? 딕셔너리인데 사실 딕셔너리가 아니죠. 다시 한 번만 실행해 보면 이렇게 딕셔너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을 저희가 딕셔너리 형태로 쓰려면 형변환을 해야 되는데 책의 내용에 제가 이 에발 함수에 대해서 되게 좀 몇 번 높아심에 얘기를 한 게 많은데 아주 위험한 함수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이 프롬프트에 있는 이 get word from GPT-3가 리턴해준 이 문자열을 한 방에 딕셔너리 형태로 반환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 그대로 쓰지 말고 이렇게 리절트라는 변수에 담아서 자, 리절트를 넘겨서 에발 함수를 통과하면 이 문자열이 문법적으로 오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딕셔너리 형태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was dict에다가 저장을 하고 자 print was dict를 자, 타입하고 같이 출력을 이렇게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클래스 딕트 나오죠. 딕셔너리 형태로 이렇게 문제없이 가져왔습니다. 그럼 저희가 할 일은 얼추 다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면 전 시간에 만들어 놨던 형태 그대로 게임을 만들면 됩니다. W4 Win was dict 키는 필요가 없고 랜덤도 필요가 없긴 한데 뭐 똑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저희가 만들었던 그 그대로 되도록 그대로 자, 랜덤 셔플 워즈 하고 자 폼은 자 요거 닫을까요? 워즈 그 다음에 O J in 자 레인지 자 기회를 저희가 줬었죠. 기회는 자 위에다가 찬스 5번 정도 기회를 주고 게임의 기회죠. 뭐 이거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 다들 여기까지는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서 자세한 설명 안 하고 그냥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풋 함수에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를 입력하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입력한 값에 공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스테이블로 공백 제거를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자 답을 일단 프로그램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was dict에 w 단어를 주면 얘가 영어 단어를 가져올 테고 만약에 answer와 eng가 같으면 정답이죠. 그런데 사용자가 대문자로 입력을 할 수 있으니까 항상 방어 코드를 작성하는 습관이 좋겠죠. 그래서 소문자로 바꾸고 정답입니다. 자, 느낌표 쳐주죠. 자, else면 프린트 틀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되나 봐야겠죠.
기억하다, 기억에. 자, 저희가 의도 여기 저희는 이제 문제가 없죠. 문제는 없는데 얘가 챗 GPT한테 어떤 문제를 받아서 출력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모르죠. 자, 답을 제가 메모리인가요? 맞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왜 똑같은 게 나올까요? 똑같은 게 나오죠. 자, 여기서 이거를 출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as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프린트 w에 뭐가 있는지. 네, 안녕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계시죠? 자, 브레이크 못 찾아서 밤샐 뻔했습니다. 예. 틀리면, 자, 틀리면은 5번 카운트가 되고, 그 다음 문제가 나오죠. 자, 근데 이 강좌의 진행을 위해서 저는 정답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야, 서인님이 정말 빨리 제가 무슨 삽질을 하고 있는지 캐치를 하셨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영어 이게 이건 정답지죠, 정답지. 이거 사실 지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출력을 하고 있고 실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 그래서 어쨌든 이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다 작성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이 만드는 사람은 항상 뭐 제가 책에서도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만드는 사람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쓰는 사람, 쓰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 프로그램의 어찌됐든 간에 핵심적인 이 목적은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공부를 하는데 단지 이렇게 틀렸다. 그래서 5번 동안 틀렸다 해서 기회만 주고 끝날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힌트를 주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힌트를 줄지는 물론 사람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한 거는 뭐 틀렸다 그러면은 뭐 5번 중에 뭐 한두 번은 그냥 틀리고 뭐 남은 기회가 2번이냐 1번이냐에 따라서 단어의 어떤 힌트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헬로다 그러면은 H를 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알려준다든가 이러면 좀 더 프로그램이 재미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책에 나오는 포문과 이 포문을 써서 충분히 구현을 해야 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틀린 경우에 자 찬스 저희 기회죠. 기회가 마이너스 j 플러스 1. 자 j는 기회의 카운트죠. 5번 중에 0번째 그러니까 J는 0, 1, 2, 3, 4, 5로 증가를 하지만 기회는 5, 4, 3, 1로 역으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5에서 지금 찬스에 저희가 기본값으로 5를 줬기 때문에 조금 크게 이렇게 해놓고 자 5에서 빼는 거죠. 그래서 남은 기회가 만약에 한 번 미만일 때 물론 이렇게 써도 되긴 하겠지만 항상 만드는 사람은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범위, 어떤 정확한 조건이 조금 이렇게 범위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알려줄 게 아니라 여기서 저희가 틀렸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띄우는데 이것도 위에서 변수 처리를 해서 자 여기서 틀렸습니다는 공통적이죠.
뭐 기회가 한 번 남았든 두 번 남았든 세 번 남았든 네 번 남았든 틀린 건 틀린 거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찬스 몇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를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을 해놓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이 뒤에다가 자 이렇게 스트링으로 힌트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자 기회가 한 번밖에 안 남은 사람한테는 저는 두 글자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두 글자는 ENG 여기에 지금 정답이 있으니까 자 ENG의 0번째 글자 그 다음에 ENG의 첫 번째 글자 그러면 두 글자는 출력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얼마나 긴지는 모르겠죠. 얼마나 긴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나머지를 다 출력을 해야 되니까 자 포문으로 뭐 x인 range의 렌의 ENG 크기만큼 근데 두 글자를 여기서 출력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2를 빼줘야겠죠. 만약에 헬로였다면 두 글자를 출력을 해주고 이 LLO를 이렇게 언더바로 출력을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헬로가 될 수도 있고 뭐 하이가 될 수도 있고 글자 수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ENG에 있는 변수의 길이에 맞게 유동적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문을 사용해서 두 글자를 출력을 하고 이게 몇 글자가 됐든 두 개 뒤에서부터는 다 반복문을 써서 프린트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면 되는데 엔터가 작성될 테니까 엔드 값을 이렇게 여기서도 엔드 값을 엔터를 사용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드 화면 창을 더 크게 보여드릴 수 있죠. 자, 이렇게 이러면 좀 더 잘 보이시겠죠? 자, 요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에리프를 써서 기회가 자, 두 번일 때는 요거 한 글자 더 출력을 할까요? 이렇게 해서 자, 세 글자 얘는 3 얘는 두 글자 그 다음에 얘는 한 글자만 이렇게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성해 놓고 보면 이게 굉장히 불필요해 보이죠. 코드가 계속 비슷한 코드가 반복이 되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한 줄로 작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문을 써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자 이거를 자 x가 여기 있죠. x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는 필요가 없고 반복을 해서 x에 어떤 값이 들어갈 텐데 사실 이 값은 저희가 중요하지 않죠. 포문이 몇 번 돌았다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대신에 이 문자가 필요한 거죠. 이 문자. 그래서 이 전체를 이렇게 닫아주면 이게 리스트 컴프리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가 생성이 되는데 저희가 필요한 건 리스트가 아니죠. 자, 이거를 다시 조인문으로 이렇게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 이게 작성된 리스트가 반환이 된 그 리스트를 그냥 하나의 문자열로 조인이 돼서 처리가 된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그러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문법이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한 줄에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꽃다운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쌍따옴표가 왜냐면 얘가 프린트 함수에 얘가 바깥쪽에 쌍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안에는 다 호따옴표로 바꿔주면 한 줄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포문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면서 되게 어려워지죠. 근데 사실 이렇게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도 쓴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얘는 9번만 반복을 하면 되고, 그럼 얘도 엔드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냥 엔터 쳐줘도 되니까. 그리고 얘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한 번 엔드는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죠. 자, 그러고 나서 만약에 기회가 찬스 플러스 1이 자 3보다 큰 경우는 그냥 틀렸습니다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문을 나왔을 때 if answer죠. answer 정답. 그러니까 틀렸을 때죠. 이게 5번 기회를 다 쓰고, 이거 뭐 기존의 코드랑 똑같으니까 자 실행을 해서 바로 결과를 보면 어디 있죠? 이 답이 자 여기 있죠. naturally 인데 자 틀려야죠. 저희는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n이 힌트로 나왔죠. 한 번 더 틀리면 na가 힌트로 나오고, 한 번 더 틀리면 이렇게 힌트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을 입력하면 정답입니다. 그 다음 다음 문제가 나오고, 똑같이 틀리면 힌트가 주는 기능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뭐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냥 이런 게 좀 재미있으면 아무래도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이런 기능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점점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 영어 이것도 바꿔볼까요? 자, 프랑스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어 대학생 수준의 일상 회화를, 이거는 일단 자판이 입력을 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그냥 결과만 보면, 자, 이런 문자는 저희 한글 키보드에서 입력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자, 프랑스어 대신 독일어, 자, 실행해 보면 독일어 같죠? 생긴 게. 자, 독일어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괜찮아졌죠? 그 저희가 기존에 작성했던 영어 단어 맞추기 게임보다는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뭐 이 타겟도 바꿀 수 있겠죠? 뭐 7세 수준에 이렇게 바꿔볼까요? 7세 수준은 과연 독일어는 됐고, 영어로 다시 실행을 해보면 7세 수준 치고는 조금 7세가 이렇게 배우나요? 요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코드를 매번 실행할 때마다 요거를 지금 이 저희 7라인, 8라인, 9라인에 있는 거를 바꾸는 것도 사실 좀 귀찮죠. 그래서 저것도 프로그램을 아예 실행할 때 입력을 받는 그 실행 아규먼트를 쓰는 것까지 해서 이 프로그램을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걔는 import arg path라는 애가 있는데, 야, 이거는 파이썬 설치하면 기본으로 설치가 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따로 설치하실 필요는 없고, 자, 임포트를 한 다음에 이 전체를 df main이라는 함수로 자, 이렇게 들여쓰기 하면 메인에 다 들어갔죠. 자,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 해서 함수화 시키고, 자, if name main, 이거는 뭐 책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여기서 자, 메인을 실행하면 실행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arg pass arg pass죠. 이렇게 자 이렇게 요거를 args라는 변수에 담아서 arg pass의 아규먼트 파서라는 클래스를 생성을 해서 args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면, 자 args 여기에 add argument라는 함수를 써서 저희가 옵션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행 뭐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chance, 저희가 chance 그리고 얘는 뭐 타입이 int고 디폴트는 여기 있죠. 여기 없죠. 찬스가 여기 있었죠. 자, 얘도 밖으로 빼서 자, 찬스.
그러면 디폴트는 찬스 변수에 있는 값. 이런 식으로 실행을 시킬 때 이 값들을 다 외부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다 자동 완성이 되죠.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GitHub 코파일럿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제가 뭘 입력할지 얘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찬스, 랭, 타겟, 카운트 이 실행 인자를 받아서 그 값을 이 변수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거는 이제 세팅을 한 거고, 자, 이런 실행 인자를 받을 거야라고 미리 정해 놓고 실제 args pass 언더바 args 이 함수를 호출을 한 값을, 요거를 변수를 바꿀까요? 자, 요거를 pass로 바꾸고, 왜냐면 파스한 결과를 args에다가 저장을 하면 args 점을 찍어서 찬스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겠죠. 근데 값이 없을 수도 있고 사용자가 저 값을 무조건 입력하라고 저희가 지금 고정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타겟이 있으면 저장하고 아니면 원래 저희가 선언해 놓은 기본값을 써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프린트를 한번 또 출력을 이렇게 하면 자동 완성이 싹 되죠. 자, 그러면 실행할 때 보통 이렇게 실행을 하겠죠. 파이썬에 이 py 파이썬 파일을 경로로 주는데, 자, 이 뒤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찬스 뭐 10회 아니면 랭 독일어 그 다음에 뭐였죠? 카운트 10 뭐 15 이렇게 실행을 하면, 자, 오류죠. 자, 대문자를 소문자로 썼어야 되죠. 자, 그러면 얘가 받아들인 실행 아규먼트는 랭이 독일어고 타겟은 7세 수준. 저희가 타겟을 넘기진 않았으니까 카운트는 15. 그러면 이 실행 인자를 아규먼트로 넘긴 값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합니다. 되게 유동적인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 타겟을 뭐 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7세 수준의, 이거 바꿀까요? 20세 수준. 그러면 대문자를 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독일어 20세 수준의 독일어 15개를 받아서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지 실행 인자만 바꿔준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다. 그리고 프린트문은 이제 다 작성이 끝났으니까 다 지워주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지금 48분 동안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 번에 다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리고 대부분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사실 어떻게 프로그램을 안 짜보다가 이거 보고서는 한 번에 이해를 하시면 빨리 그 길을 가셔야죠. 예, 그거는 타고난 재능입니다. 대부분은 네, 이해를 못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저도 이거를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작성을 해서 보여드린 건 아니지만 이 챗GPT는 꼭 좀 친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쪽 분야든 아니든 어쨌든 챗GPT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이 어떤 결과,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발전하는 어떤 속도나 그런데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도 요즘 계속 공부는 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까지 생각을 한다는 건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 강좌를 지금 특강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재밌겠다. 그 결과를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면은 그래도 이 프로그램 어쨌든 이 영어 그 단어 맞추기 게임까지는 다들 보셨을 테니까 그거를 이런 식으로도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화면이 좀 작죠. 제가 해상도가 지금 되게 높은 지금 컴퓨터에서 써서 그런데 이건 어쨌든 코드도 그 제가 깃허브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것도 깃허브
에서 다운을 받아 보시면 되고, 물론 이 API 키는 이거는 제가 이제 없앨 겁니다. 이거 혹시 이걸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 계신다면은 안타깝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 GPT 쪽에 보시면 이 유세이지 쪽을 보시면 이게 지금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주는 게 18달러를 그냥 공짜로 줍니다. 물론 이게 딱 가입이 되면 한 달 딱 유효 기간이 딱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18달러 다 쓰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뒤로는 유료로 결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 그 이 18달러를 충분히 쓸 정도까지만 테스트를 해보셔도 굉장히 많은 걸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이쪽에 원래 이 챗GPT 쪽이죠, 이게 이거를 유료로 결제하신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API는 API에 대한 사용 요금을 받는 거고, 이게 API죠. 이거는 그냥 사용자한테 사용 요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입니다. 이 토큰, 이 API 사용에 대해서는 쿼리당 토큰당 얼마에 대한 비용이 책정이 돼 있으니까는. 근데 어쨌든 이 무료로 준 18달러를 충분히 쓰기도 굉장히 많은 양이다. 일단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API를 써서 프롬프트를 날리거나 그 프롬프트에 대한 결과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뭐 이거는 조금 지금 이 프로그램은 일단 끝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이 이 챗GPT의 특성은, 다시 보면은 이 대화를 이어가죠. 사실 얘는 이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이어가려면 이 메시지스 리스트에다가 기존의 대화를 계속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API에서도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가 여기서 구현을 안 하겠지만, 대충 그렇게 머리로만 이해를 하고 계셔도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즘 AI 쪽이 엄청 날리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관심 가져서, 뭐 특별히 내가 어떤 딱 주제가 없더라도 계속 좀 얘기를 많이 해보시는 게,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지금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한 거지만, 다음 특강은 아직 준비가 없습니다. 무슨 내용을 할지 아직은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데, 아무튼 다음 특강에서도 좀 재밌는 걸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 강좌 이 특강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봐주시는 분들이 감사하죠. 사실 뭐 저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하고 있는데 예, 재밌습니다. 사실 파이썬 이게 참 자기랑 어떤 연관된 부분이 한두 가지만 있고, 그거를 조금 코드를 짜서 이렇게 뭔가 그 맛을 보면 정말 재밌는 건데, 그게 사실 참 힘듭니다. 그 최초의 그 어떤 그 산을 넘는 그게, 사실 공부한다는 게 이게 뭐 이거 저도 뭐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저 이거 지금 강좌하기 전에 이거를 한 세네 번 이상은 짜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달달달 외워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렇게 짜는 거지 뭐 엄청난 검색을 많이 합니다. 프로그램 하나 만들 때도 그렇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개발자들의 제일 큰 능력은 오래 앉아 있는 것과 구글링 잘하는 거. 근데 지금은 그 구글링을 챗 GPT가 대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어떤 산업혁명 이후로 엄청난 변화를 지금 갖고 있는데, AI들 때문에. 근데 어떤 자기가 어쨌든 접목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저는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뭐 다른 질문하실 내용들 없으시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영상 녹화된 거는 유튜브
채널에 그 업로드를 하고 그 영진 출판사 쪽에도 일단 제가 녹화된 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고 이 소스 코드는 오늘 내일 중으로 제가 깃허브에다가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존의 깃허브 그 폴더에다가 거기 프로젝트 폴더 뭐 12 폴더 거기다가 다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좌 봐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면서 일단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